이번 시간에는 우리 주요 스케줄링 알고리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JF요. 얘가 이제 shortest, job first요. 그래서 어떤 놈을 먼저 처리한다? 가장 실행 시간이 짧은 놈. 그 놈을 이제 먼저 처리하는 거. 우리말로는 단기 작업 우선이요. 그래서 준비 상태 Q에서 기다리고 있는 프로세스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실행 시간이 가장 짧은 그 프로세스한테 CPU를 먼저 할당하는 그런 기법을 보고 우리가 SJF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로세스를 이제 여러 개 이제 실행을 시킬 때 요 SJF라는 게 가장 적은 평균 대기 시간이 가장 적습니다. 자, 그럼 요것도 이제 예제 문제를 통해서 같이 한번 보자고요. 다음과 같은 이제 프로세스들이 차례대로 준비 상태 Q에 들어왔어요. 이 순서대로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SJF 이 기법을 이용해서 평균 실행 시간이랑 평균 대기 시간 그리고 평균 반환 시간 요 세 가지를 구하래요. 자, 얘는 이제 SJF는 어떤 놈이 먼저 실행된다고요? 실행 시간이 가장 짧은 놈. 그러면 지금 얘가 제일 처음에 이제 실행이 되겠죠. 4초짜리.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두 번째로 이제 실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세 번째로 이제 실행이 될 겁니다. 그때 이제 평균 실행 시간부터요. 자, 평균 실행 시간. 평균 실행 시간은 그냥 이 실행 시간 가지고 그냥 해주면 되겠죠. 자, 맨 처음에 이제 처리되는 게 우리 P2 먼저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4초짜리가 먼저 실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6초짜리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0초짜리가 실행이 될 겁니다. 요게 이제 3개니까 나누기 3에서 우리가 평균 구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이제 10 하고 그렇게 이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균 대기 시간이요. 자, 평균 대기 시간. 평균 대기 시간은 맨 처음에 이제 P2가 먼저 들어가서 먼저 처리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대기 시간이 없는 거죠. P2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P3는 몇 초 기다렸다가 처리가 돼요. P3는 두 번째죠. 두 번째. 그러면 얘 4초짜리가 처리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4초 후에 얘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P3는 몇 초 기다린다? 4초만 기다리면 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P1은 이제 세 번째로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이제 몇 초 기다려야 돼요? P2하고 P3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죠. 얘랑 합쳤더니 10초밖에 안 돼요. 10초만 기다리면 돼요. 10초 뒤에 이제 P1이 들어가서 이제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대기 시간은 이렇게 해서 나누기 3 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14가 될 거고 14 나누기 3이요. 그러면 이제 약 4.6하고 그렇게 이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균 반환 시간. 맨 처음에 이제 P2가 먼저 들어가서 실행을 하겠죠. 그럼 얘는 대기 시간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4초 후에 뭔가 결과값을 반환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P3가 들어가야죠. P3는 4초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6초 동안 실제로 실행을 하고 이제 반환값을 되돌려 주겠죠. 그래서 얘는 총 이제 10초 후에 반환값을 되돌려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P3 입장에서는 P3는 이제 4초하고 6초하고 두 개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기 시간만큼 실행하고 반환해 주겠죠. 그럼 요 대기 시간 합치면 이제 10초가 될 거고 자기가 이제 실제로 들어가서 실행되는 시간이 20초가 있으니까 약 30초 뒤에 어떤 특정 값을 이제 반환해 줄 겁니다. 그래서 요거 싹 다 더해서 나누기 3 해주면 되겠죠. 그럼 요거 싹 다 더하면 44 그렇게 나올 거고 얘 나누기 3 하게 되면 14.6하고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SJF라는 거는 평균 대기 시간이 가장 적다. 다른 스케줄링 기법에 비해서 평균 대기 시간이 가장 적은 최적의 알고리즘이 우리 SJF요. 이번 시간에 우리 SJF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JF 스케줄링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프로세스가 차례대로 이제 Q에 도착을 했을 때 그때 이제 평균 반환 시간 그리고 평균 대기 시간 이걸 이제 계산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SJF 같은 경우에는 들어온 순서대로 이제 처리하는 게 아니라 프로세스들 중에서 실행 시간이 가장 짧은 그 프로세스한테 먼저 CPU를 할당하는 그런 기법을 보고 우리가 이제 SJF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프로세스 번호가 1, 2, 3, 4 하고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고 그때 이제 실행 시간이 이렇게 이제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실행 시간이 가장 짧은 순서대로 정리 한번 해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프로세스, 실행 시간, 대기 시간, 반환 시간 이런 것들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프로세스 번호가 지금처럼 이렇게 있을 때 실행 시간이 지금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중에서 실행 시간이 가장 짧은 게 3자리가 있습니다. 얘 프로세스 번호는 이제 P4번이고요. 그때 이제 실행 시간은 3입니다. 그 다음에 짧은 게 이제 4자리죠. 요게 이제 P3요. 그래서 P3, 요게 이제 두 번째로 이제 CPU로 할당받을 거고, 그때 이제 실행 시간은 4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짧은 게 P1, 7이죠. 7. 해서 P1. 그리고 여기는 7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오래 걸리는 게 우리 8자리요. 8자리. 요게 이제 P2요. 그래서 P2가 지금처럼 이렇게 8하고 요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적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P4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자마자 제일 처음에 이제 CPU를 먼저 할당받아서 먼저 실행이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대기 시간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업은 요 첫 번째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대기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CPU를 할당받아서 처리되는 거죠. 해서 두 번째 작업은 이제 3만큼 기다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작업은 요 두 가지 작업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실행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총 7만큼 기다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작업은 요 세 개 작업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해서 14만큼 이제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 이제 반환 시간도 정리 한번 해보자고요. 첫 번째 작업, 얘는 이제 들어오자마자 바로 실행돼서 3만큼 이제 실행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값을 반환해 줄 거예요. 두 번째 작업은요. 두 번째 작업은 들어오자마자 이제 3만큼 대기하고 있다가 4만큼 이제 처리하고 7이 지난 후에 그때 이제 값을 반환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 작업은 7만큼 대기하고 있다가 대기가 끝나면 7만큼 이제 실행을 하고 이제 값을 반환해 줄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1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작업은 14만큼 대기하고 있다가 8만큼 실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값을 이제 반환해 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숫자로 따지면 22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실행 시간, 대기 시간, 반환 시간 이렇게요. 그러면 이거를 깨끗하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이제 정리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문제에서 평균 반환 시간하고 평균 대기 시간 이거를 이제 구하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때 이제 평균 실행 시간이요. 평균 실행 시간을 구해라. 그러면 이 실행 시간들을 싹 다 더한 다음에 지금 이 작업이 네 가지이기 때문에 나누기 4를 해서 우리가 구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평균 실행 시간은 5.5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평균 대기 시간이요. 그러면 이 대기 시간들을 싹 다 더해주면 되겠죠. 이걸 싹 다 더해서 나누기 4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6이 이제 평균 대기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균 반환 시간이요. 평균 반환 시간은 이 시간들을 싹 다 이제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누기 4에서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11.5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시킨 거는 평균 반환 시간하고 평균 대기 시간을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정답을 쓸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